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 앞에 있는 원형톱, 원형톱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형톱은 나무를 자르거나 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공구죠. 아마 목공 작업, 여기에 필수 공구라고 했을 때 원형톱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원형톱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위별 명칭과 부위별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용 방법, 실전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사용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설명이 있다면 추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별 명칭과 역할,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면 사용하기 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고 장기간 사용 시 유지관리 보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원형톱 딱 잡으면 손잡이로 손이 당연히 먼저 가죠. 손잡이에는 작동 스위치, 트리거 스위치가 있습니다. 트리거 스위치 옆에는 카본 모터가 탑재되어 있죠. 모터 하우징이에요. 모터 하우징에는 카본 모터를 쓴다는 것은 이쪽에 보시면 카본 세트죠. 카본 브러쉬 두 개가 한 조, 그리고 얘를 고정시킬 때 사용을 하는 홀더 캡, 홀더 캡을 조여줄 때는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카본 브러쉬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 구멍이 있죠. 여기에 카본 브러쉬를 삽입을 해줍니다. 자, 모양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홀더 캡을 잘 맞춰서 조여줍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마지막에 조여주는데 힘은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힘 정도로만 조여질 정도로만 이렇게 요 정도 힘으로만 조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세게 조이게 되면 홀더캡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면 다시 주문해서 끼면 상관은 없겠지만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조일 수 있는 정도의 힘만 조여줘도 충분히 튼튼하다. 반대쪽에도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 브러쉬, 카본 모터가 작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샤프트가 잘 돌아가죠? 두 번째는 톱날을 체결하기 전에 안전장치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에는 블레이드 케이스, 하부에는 안전 커버입니다. 안전 커버는 저희가 작동을 할 때 이제 나무를 잘라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밀려서 안전 커버가 뒤로 제껴지기도 하지만, 자, 안전 커버 끝에 손잡이 있죠? 인위적으로 저희가 안전 커버를 이렇게 제껴서 쓰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안전 커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전장치. 첫 번째는 고무 슬리브입니다. 두 번째는 텐션 스프링입니다. 자, 첫 번째 고무 슬리브를 제가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안전 커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안전 커버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되면 나무를 자를 때 안전 커버가 뒤로 제껴지지가 않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고무 슬리브입니다. 오랜 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 노화가 돼서 어느 순간 얘가 볼트째 사라져요. 그러면 볼트와 고무 슬리브만 구입을 하셔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체결을 해볼게요. 어때요? 정확한 위치에서 안전 커버가 멈추게 되죠? 자, 두 번째 텐션 스프링. 텐션 스프링이 노화되면 안전 커버가 여기서 덜렁덜렁 돼요. 그래서 그때 텐션 스프링을 교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작업 환경에서는 안전 커버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안전 커버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는 텐션 스프링을 빼야 됩니다.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쪽에 보시면 구멍 보이죠? 여기에 텐션 스프링 고리가 여기서 한번 걸려져 있고요. 이렇게 돌려보면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 텐션 스프링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빼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빼주면 텐션 스프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텐션 스프링을 여기서 이렇게 밀어 당겨 올리면 이 부분에 텐션 스프링이 쭉 하고 빠집니다. 그러면 빠졌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빼면 텐션 스프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안전 커버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죠? 네. 텐션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텐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 커버를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톱날을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날을 체결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이 만조 세트입니다. 만조 세트는 이너 플런지, 아우터 플런지, 헤드 볼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형 톱날을 교체를 하거나 교체하려면 주문을 해야겠죠. 주문을 하실 때 이 이너 플런지의 규격을 알아야 실수 없는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너 플런지 얘 같은 경우는 앞뒤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19mm입니다. 뒤집어서 보면 여기는 20mm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이 1mm 차이 때문에 사고가 나고 안 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19mm 같은 경우는 보통 목공용이 19mm고 철공용으로 쓸 때는 20mm 내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그래서 원형 톱날 주문을 하실 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내 원형 톱의 사이즈. 얘 같은 경우는 7인치, 정확히는 7과 4분의 1인치 원형 톱입니다. 7과 4분의 1인치는 이 원형 톱의 외경, 첫 번째입니다. 184mm 또는 185mm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경. 내경은 제가 이너 플런지에 19mm, 이 내경이 19mm에 맞는 걸 주문을 하셔야 돼요. 간혹 원형 톱날이고 주문을 했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내경이 안 맞아요. 16mm 이러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외경과 내경의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 원형 톱날을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샤프트에 이너 플런지를 19mm가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넣어줍니다. 두 번째, 안전 커버를 제껴 주시고요. 톱날을 꽂는데 자, 방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있죠. 블레이드 케이스에도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동일하게 맞춰서 이렇게 넣어서 이너 플런지에 쏙 들어가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얘를 꽂았는데 이게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너 플런지 규격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냐 하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죠. 회전을 할 때 일자로 이렇게 쫙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걸 억지로 꽂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얘가 회전을 할 때 막 이렇게 움직여요. 톱날이 제가 좀 과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일자로 안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그림자 지듯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너 플런지 내경, 원형 톱날의 내경 요것을 정확하게 맞게 쏙 들어가게 이렇게 넣어 주셔야 안전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인가? 아우터 플런지를 딱 넣어주고 헤드볼트를 이제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 절대 아니죠? 네, 어떤 원형 톱이든지 이렇게 보시면 샤프트 락 버튼이 있어요. 딱 누르면 쏙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완전히 안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원형 톱날을 살짝 돌려줍니다.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샤프트락이 탁 하고 끝까지 들어갔죠. 이렇게 돼야 고정이 된 겁니다. 샤프트가 중심축이. 자, 이 상태에서 전용 렌치 있어요. 전용 렌치를 이용해서 시계 방향, 이건 다 똑같죠? 네,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데 너무 세게 조이지 마세요. 이 렌치가 길이가 딱 요만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요만큼만 힘 주라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해가지고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가지고 조여버리면 잘못하면 헤드볼트 나사산이 막 뭉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골치 아픕니다. 자, 적당히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샤프트 락을 놔주시면 돼요. 이제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립니다. 완벽하게 돌아가죠? 일자로 정렬도 아주 잘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형 톱날 체결까지 마쳤습니다. 자, 렌치를 다 사용한 다음에는 얘를 반드시 보관하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반드시 잘 보관을 하시길 권해요. 얘 잃어버리면 번거로워지죠. 네 번째, 보조 손잡이입니다. 저희가 원형 톱을 사용을 할 때 한 손으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 두 손으로 잡고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어떤 원형톱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나오니까 뭐 체결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처럼 체결형은 이렇게 보조 손잡이를 이 부분에다가 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브라켓 설치. 그리고 보조 손잡이 깨졌죠? 네, 제가 한번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가 날아갔어요. 볼트 여기에다가 체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세팅이 끝난 겁니다. 원형톱이 가지고 있는 작업 기능 3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자, 90도 직선 커팅 쭉. 두 번째는 앞쪽에 있는 앵귤러 가이드를 이용해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윙너트를 풀어주고 원하는 각도를 조절합니다. 최대 조절 각도는 45도까지 작업이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윙너트를 조여줍니다. 그러면 45도 커팅, 웽. 세 번째는 뒷부분에 보시면 깊이 조절 가이드가 있습니다. 윙너트를 풀어주고 베이스판을 쭉 내려주면, 자, 어때요? 깊이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때 깊이를 맞추시는 방법은, 자, 샤프트 중심축으로부터 정중앙으로 쭉 내려가요. 이때 베이스판이 있죠? 베이스판의 하부에서부터 원하는 센치를 측정을 합니다. 원하는 센치를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윙너트로 조여서 고정을 시킵니다. 보통 깊이 조절을 하는 이유는 홈 가공이나 또는 껴 맞춤 같은 것을 하실 때 이 깊이 조절을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얌전하게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얘를 내려놓을 때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지 않죠. 쾅쾅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또는 작업하다가 킥백 현상이 발생하거나 충격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조절 볼트, 조절 너트로 얘를 조절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얘가 약간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강하게 조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전용 공구, 전용 렌치를 이용해서 얘를 조금 더 강하게 조여줍니다. 요렇게만 조여줘도 충분히 튼튼해요. 네. 하지만 손으로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손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 유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전용 렌치를 이용해서 좀 더 강력하게 조여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를 렌치를 이용해서 조여주는데 너무 세게 조여요. 그렇다 보면 윙 너트 또는 여기 심어져 있는 볼트 있죠, 볼트. 얘네의 나사산이, 탭이 뭉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번거로워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정도, 내 손으로 얘를 돌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최대 힘에서 한 반 정도 힘만 주셔도 될 거예요. 으악! 그게 아니라 으악! 요 정도 힘을 주시면 충분히 튼튼하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원형톱과 함께하면 유용한 도구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원형톱을 구매하시면 같이 동봉되어 있는 가이드바입니다. 가이드바 사용 방법은 이쪽에 보시면 홈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면 반대쪽에도 홈이 있습니다. 관통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면 여기서 윙 볼트가 기다리고 있죠. 원하는 거리를 잘 측정을 하고, 원형톱 난로부터 가이드바까지 내가 원하는 뭐 한 10cm다, 한 10cm 정도 된다, 이렇게 맞춰 놓고, 그 다음 윙 볼트를 꽉 조여주면, 자, 움직이지 않죠. 이 상태에서 자, 가이드바의 이 부분과 내가 재단하려고 하는 나무의 이 부분을 이렇게 밀착을 시킵니다.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이쪽이 떨어지지 않도록 쭉 이렇게 밀고 나가다 보면 직선이 꽤 반듯하게 잘 나오겠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가이드바가 이게 짧아요. 사실은 실제 사용을 할 때. 그래서 진입할 때 이게 약간 움직이고 빠져나간 다음에 움직이고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드바를 연장을 하는 모습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유용한 도구, 직각자입니다. 네, 직각자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50cm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길이는 30cm 정도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직각자 여기 반드시 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턱이 있는 녀석으로 나무에 턱을 밀착을 시킵니다.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얘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갈 때 직각자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 쭉 밀고 나가는데 베이스판의 이 부분과 직각자의 이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이 잘 되게 해서 쭉 밀고 나가면 굉장히 반듯한 직선 자르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도구, 저희가 힘이 뭐 아무리 좋고 뭐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잡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릴 때 저희가 사용하는 세 번째 유용한 도구, 클램프입니다. 네, 클램프를 이용해서 직각자를 클램핑을 하면 훨씬 튼튼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램핑 하나, 뭐 2개 해주면 더 좋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2손을 쓸 수가 있어요. 원형톱을 2손으로 잡고 베이스판과 직각자 밀착을 시켜주고, 그 다음 쭉 밀고 나갑니다. 쭉 이렇게 밀고 나가면 굉장히 반듯한 직선 자르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형톱과 함께하면 유용한 도구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드메이커가 사용하는 원형톱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볼까 합니다.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드메이커의 원형톱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원형톱과 함께하면 유용한 도구, 클램프, 직각자, 가이드바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직각자였죠. 직각자를 이용해서 가이드바에 이 불안정했던, 여기 폭이 좁으니까 나무를 자를 때 진입할 때도 불안정하고 빠져나갈 때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확장을 시키면 진입할 때도 딱 붙어서 들어가니까 안전하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빠져나갈 때도 톱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붙여주니까 정확하고 안전하게 재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바가 연장이 돼서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가이드 레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 레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 이 위에 붙어 있는 이 3T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를 정확한 폭으로 잘라내는 것, 요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얘를 일직선으로 붙여내는 것, 요것만 잘하시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가이드레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레일, 이게 뭐가 중요한데, 네, 저는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한 13년 원형톱을 썼거든요. 쓰면서 이렇게 가이드레일을 쓰니까 정확도가 높고 안전성이 높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걸 잘 압니다.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쓰다 보면 망가지기도 합니다. 망가지면 또 만들어서 쓰고, 망가지면 또 만들어서 쓰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작업에서 이 목공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정확도, 수직, 수평, 정확한 폭, 여기에 사람이 자꾸 매진하게 돼요. 그래야 이제 작품이 더 완벽하게 만들어지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가이드레일은 원형 톱을 가장 완벽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도구다. 네, 이것이 우드메이커가 내린 결론입니다. 원형톱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톱을 사용하다 보통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날 물림입니다. 소재가 날을 꽉 물어가지고 날이 물리면서 킥백 현상, 팡 치고 올라오는 현상을 킥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킥백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날 물림을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직선 운동입니다. 자, 이 톱날을 보시면 자, 일자로 되어 있죠?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로 쫙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직선 운동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가이드레일 또는 트랙 또는 선을 딱 그어놓고 작업을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선도 안 긋고 얘네도 안 쓰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에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때 이 직선날, 요 날이 요 사이에 이렇게 딱 낑기는 거예요. 낑겼을 때 킥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직선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이드레일을 사용을 하거나 트랙을 사용을 하거나 선을 그어서, 최소한 선을 그어서 그 선에 잘 맞춰서 재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지지대 사용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저희가 나무를 재단을 할 때, 자, 여기를 재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지대를 이렇게 대는데 이 끝에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날이 이렇게 나무가 안쪽으로 모이면서 날을 콱 물어버립니다. 이때 날이 딱 날물림 현상이 발생하니까 탕 튕겨 올라온 킥백 현상이 바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지금 자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톱날이 지나가는 가까운 양쪽에 지지대를 대줘라.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지지대의 사이즈는 모두 동일해야 한다. 간혹 지지대 사이즈 안 맞는 거 막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아요. 여기를 커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또 날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빵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지지대는 가능하면 동일한 사이즈로, 부재가 길면 더 많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적당한 간격으로 대주되 동일한 사이즈를 사용해줘라. 이거 이제 각재 같은 거 자를 때 있어요. 각재 같은 거 자를 때는 이게 테이블이죠. 테이블을 하나의 지지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잘린 부분, 이 부분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빼놓고 작업을 합니다. 징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뚝 잘려가지고 바닥으로 뚝 떨어지겠죠. 공간 확보를 반드시 잘 해놓고 지지대, 테이블을 지지대로 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한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깊숙이 들어가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소재 특성입니다. 자, 나무 원형톱은 이제 목가공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제 나무가 잘 휜단 말이죠.
건조되면서 휘거나 뒤틀리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저희가 이 나무 가운데를 이렇게 켤 거예요. 켤 때 지금 나무가 이렇게 휘었죠. 이 상태에서 켜야 돼요. 이 가운데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한 상태에서 원형톱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러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들리겠죠? 그죠? 이쪽이 들려요. 이쪽이 들린단 말이죠. 그럼 쭉 켜내면 이쪽이 올라간 부분이 뚝 떨어지면서 이 테이블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재단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켜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를 콱 물어가지고 킥백 빵 올라옵니다. 네, 요 한 가지 사항만 알아도 이제 원목 웬만한 이제 날물림 사고는 좀 피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목을 켜내거나 자를 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막 자르고 가는데 뒤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하지만 예측을 했다 뿐이지 거기를 써야 되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경험을 좀 쌓아야 되는데 이게 회전하다가 회전 속력이 좀 줄어요. 이제 부하가 걸리니까. 근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요거는 끝까지 밀고 가도 되겠다 싶을 때는 자, 밀고 갑니다. 그런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킥백 발생할 것 같아. 날물림 100% 생겨. 이때는 자, 작동 스위치를 거기서 딱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려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물리게 그냥 놔둬야 돼요. 얘를 빼기 위해서 뒤로 뺀다거나 뭐 위로 뺀다거나 앞쪽으로 뺀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위치를 딱 놓고 그 상태에서 멈추고 이러한 끼움목이라고 있습니다. 네, 끼움목을 이용해서 꼈어요. 그러면 끼고 해서 이 사이, 좁혀진 사이를 넓힙니다. 넓혀서 그 다음에 원형톱을 톱날을 제거를 하면 돼요. 뭐 딴 거 하실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끼움목 사용을 반드시 권장합니다. 네. 자, 네 번째. 요 세 번째에서 딱 끝나고 네 번째는 번외예요. 뭐냐 하면 베이스판입니다. 베이스판.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보면 좀 신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입할 때 이렇게 뒤를 들어요. 뒤를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판을 여기다 이렇게 밀착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밀착 안 시키고 계속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삐뚤빼뚤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또 많이 틀어졌을 경우, 앞쪽을 들면 잘 틀어집니다. 많이 틀어졌을 경우 이때 얘가 빵 하고 킥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베이스판을 밀착시켜라. 그리고 쭉 잘 갔어요. 잘 가다가 마지막에 신나가지고 팡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랬을 때 난 10cm를 잘라야 되는데 안쪽으로 당겼으니까 여기는 짧아지겠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면 다시 자르면 되는데, 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탕 쳤는데 요 부재가 잘리고 남은 파편이 앞으로 날아가요. 네, 앞으로 날아가는데 아무도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누가 있어봐요. 딱 맞으면 사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베이스판을 밀착시켜서 작업에 임해야 된다 라는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주의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작업을 하신다면 비교적 안전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형톱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즐겁고 안전한 목공을 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